자, 보더라고 하는 새로운 영역을 하나 만들어서, 자, 이 안에 들어가는 아이는 보더 쓸 거니까 비베이스로 쓸게요. 그 다음에 나머지도 다 보더라고 바꿔주겠습니다. 패딩 대신에 보더. 개수는 이렇게까지 많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한 6개 정도면 충분할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번에는 보더. 일단 보더는 여러분들한테 중간중간에 계속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대부분은 다 알고 계신 상황이긴 한데요. 일단 보더라고 하는 것은 외곽선을 말하는 거죠. 외곽선의 형태를 말하는 아이가 바로 보더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우선 결과물만 먼저 보신다면, 자, 나와라. 맨 마지막에 있는 아이, 자, 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자, 어제도 보셨다시피 보더를 그냥 쓰기에는 뭔가 분리기도 달려있고 아쉬워요. 그래서 저는 B 베이스 클래스 안에 들어있는, 자, LI를 가지고 뭔가 작업을 할 건데, 이때 LI만 그런 게 아니라 B 베이스 자체도 수정을 하셔야 되는 아이기 때문에 B 베이스에다가는 이렇게 수정을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마진을 없앨 거고요, 패딩을 없앨 겁니다. 그리고 LI에서 수정을 해야 되는 게 맞지만 UL에서 수정을 하면 같이 적용은 일단 되니까 리스트 스타일 모양을 논 없애버릴 겁니다. 자, 확인을 먼저 해볼게요. 그러면 자, 깨끗하게 주변의 것들이 정리가 됐죠. 자, 때에 따라서는 마진 오토 다시 바꿔주면 가운데 정렬이 되죠. 아마 위쪽에서 이 클래스 EX에다가 설정을 해놓은 아이가 있기 때문에 마진은 딱히 건들지 않아도 사실 문제없이 될 거예요. 그래서 마진 0은 지울게요. 네, 결과는 잘 나옵니다. 겸사 저는 설명을 좀 드려야 되기 때문에 위쪽에 있는 아이들은 전부 다 히든이라는 속성을 주어서 안 보이게 감춰놓고 진행하겠습니다. 자, LI의 경우는요, 가로값 100픽셀에 높이값 100픽셀을 만들 거고요. 백그라운드 컬러를 DFD 정도로 해서 연두색 계통으로 만들겠습니다. 너무 색깔 구분이 안 된다 싶다면은 조금은 바꿔서 OAO 약간 더 어둡게 만들면 해결이 되겠죠.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전부 다 플롯 레프트를 사용할 거고요. 통째로 저는 통째로 마진이라는 값을 주겠습니다. 자, LI의 내용들이 플롯이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감싸고 있는 UL은 당연히 높이값을 잃어버립니다. 왜? 높이값이 오토였거든요. 자,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란히 갔을 때 바닥에 자, 뭔가를 잡아주어야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끔 처리를 하겠죠. 우리는 그것을 자, 해당하는 부모의 UL에
애프터라고 하는 i를 이용해서, 그리고 이것을 단순 혼자 쓰는 것보다는 최신 브라우저까지 맞추려면은 엄밀히 말하면 콜론 2개짜리를 쓸 것이고, 향후에는 뭐 2개짜리만 쓰셔도 문제는 없을 겁니다. 자, 애프터는 항상 따라오는 i가 있더라. 그것은 우리는 컨텐트라고 하더라. 컨텐트는 기본적으로 인라인 요소더라. 그래서 이를 강제로 사이즈를 주기 위해서 디스플레이 블럭으로 바꿔줄 거고, 디스플레이 블럭으로 바꿔주는 이유는 클리어 보스가 블럭 요소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클리어 보스를 사용할 것이다. 자, 이 내용이 끝이지만 그래도 눈으로 확인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가로 100% 높이값 10픽셀 백그라운드 컬러를 만들어서 확인을 해보면 판을 하나 세울 수 있어서 어디에 어떻게 되는지 구분이 가능하더라. 자, 이렇게 확인해 놓은 상태에서 각 클래스를 가지고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저는 클래스 B01 첫 번째 아이를 가지고, 자, 우리가 보더라고 선을 주는 방법은 뭐였나요? 보더라고 쓰고 여기다가 위드 두께를 줬죠. 선의 두께를 여러분이 원하시는 두께만큼 쓰면 되는 거였어요. 너무 많나? 자, 5픽셀. 자, 이렇게만 쓴다고 해서 나오느냐? 그렇지 않아요. 최소 하나는 더 추가를 하셔야 돼요. 그것이 보더 컬러면 붉은색을 가진 선이 만들어질 겁니다. 안 만들어지는데요, 하나가 더 빠져 있습니다. 보더 스타일입니다. 이 안에 들어가는 모양은 굉장히 많습니다. 자, 다티드라든가 이렇게 점선 또는 대시드라든가, 자, 대시선과 점선은 조금 차이 나죠. 그 다음에 더블이라든가 이중선입니다. 지금은 거의 안 쓰지만 리치라든가 액자처럼 만드는 거. 근데 실제로 쓰는 건요, 거의 다티드 또는 솔리드 이 두 개 거의 다예요. 뭐 대시드, 다티드, 더블 뭐 쭉 굉장히 많은데 계속해서 쓰다 보면은 다티드하고 솔리드 말고는 거의 안 쓰게 되더라고요. 자, 여튼 이렇게 직선으로 만들어내는 아이인데, 제가 최소 2개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왜 2개냐? 컬러 지우면 안 나올 것 같지만 검은색 선은 나오거든요. 자, 일단 이게 기본이에요. 선의 두께, 위드, 선의 모양, 스타일, 선의 색상. 두께와 색상에 대해서는 따로 이야기할 건 없지만 모양에 대해서는 아까 잠깐 보셨던 형태만큼, 자, 볼까요? 보더 스타일은 솔리드, 그 다음에 다티드, 대시드, 리치,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중간에 표시해 놓은 이 아이는 5월이라는 뜻으로 뭐 솔리드를 쓸 수 있고 다시를 쓸 수 있고 대시도 쓸 수 있고 리치를 쓸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 중에 하나를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언급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표기법입니다. 그런데 자, B 이렇게 매번 with solid 컬러를 따로따로 쓰는 건 사실 좀 쉽지 않은 일이에요. 쓰다 보면 좀 익숙이 되긴 하는데 굳이 이걸 나눌 필요는 없거든요, 사실은. 네. 백그라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이유가 있어서 나눈 계기가 있는데 보더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균적으로는 저거를 그냥 하나로 합쳐서 씁니다. 이렇게요. 보더 하고 바로 클론해서 처음에는 with, 그 다음엔 스타일, 그 다음엔 컬러. 이렇게 순서는 관계없어요. 컬러가 먼저 가든 다티드가 먼저 가든 뭐 선의 두께가 먼저 가든 전혀 관계는 없는데 보편적으로는 요 순서대로 많이 쓰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저 모양을 보시고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선이 면의 안쪽으로 들어가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는데 오른쪽 그림과 비교를 해보시면 어때요? 더 크죠 지금? 면이 넘어가는 거예요, 선보다. 면이 선을 넘어가는 거지 면 안에 선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지정한 면 사이즈에 안쪽으로 선을 두고 싶다 라고 하실 때는 보더 똑같이 할게요. 5픽셀. 자, 대시드에 색깔을 만들어 주고요. 무엇을? 어제 보셨던 박스 사이징 보더 박스, 보더 박스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전에 보셨던 보더 박스를 사용하시면 자, 여기에 박스 사이징, 박스의 크기를 또 다른 아이가 뭐였어요? 컨텐트 박스, 이게 디폴트라고 했잖아요. 안에 내용만 채우는 박스를 쓰겠습니다. 지금이 그거예요. 근데 나는 보더, 선까지를 박스의 크기로 재겠습니다 라고 측정하는 거죠. 그러면은 패딩을 포함한 패딩과 선은 박스의 내부로 들어오게 됩니다. 왼쪽과 비교하면 그렇죠? 자, 3번으로 바꿀게요. 그래서 똑같은 동일한 크기로 안쪽에 형성이 되는 아이, 자, 박스 사이징입니다. 패딩만 안으로 넣고 뭐 보더는 바깥에 하고 이거는 없어요. 안으로 집어넣으면 패딩과 보더 무조건 같이 와야 돼요. 그럼 저는 알겠는데 보더를 쓰는 건 알겠는데 그냥 왼쪽처럼 하고 이 안에 있는 면이 쓱 들어오면 좋겠는데 그런 건 없나요? 있어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B04 보더 10픽셀 솔리드 말고 자, 다티드 만들어 주고요. 현재로서는 값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겠죠? 이건 백그라운드라고 쓰고요. 네. 클립이라고 하는 다른 추가적인 내용을 쓰시면 됩니다. 백그라운드 클립이라고 해서 보시면 패딩 박스, 컨텐트 박스, 보더 박스 세 가지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컨텐트 박스를 확인해 보시면 선은 따로 놉니다. 이것을 패딩 박스를 사용하시면 따로 놉니다. 뭔 차이지? 라고 하신다면 이름 그대로 컨텐트 박스라고 하는 아이는 제가 패딩을 10픽셀이라고 주었을 때 패딩 부분도 마진처럼 공간을 만들어 버린 아이를 말하는 겁니다. 패딩과 면을 아예 구분하겠다라는 거죠. 내가 보기엔 분명히 마진인데 실제로는 패딩을 걸어준 거예요. 이것을 나는 패딩까지는 면의 색깔 주고 싶어 라고 한다면 패딩 박스를 주는 거죠. 그럼 백그라운드 배경 처리되는 건 패딩까지를 하나의 면으로 인지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보더 박스로 쓰면 선까지 처리하겠다. 백그라운드 클립은요, 결국엔 말 그대로 배경을 처리하는 아이인데, 배경에 누구를 이미지라든가 또는 컬러라든가 하는 형태를 처리할 때 기본은 보더 박스가 디폴트가 되고요, 패딩 박스와 컨텐트 박스를 나눠서 내가 원하는 대로 추가 조치가 가능합니다. 물론 이 외에도 하나가 더 있습니다. 자, inherit이라고. inherit은 대부분의 속성에 다 들어있는 아이예요. 뭐냐면 부모가 가지고 있는 속성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이 뜻이에요. 부모가 만약에 패딩 값이 있어요. 자식이 부모가 가지고 있는 패딩 값과 동일하게 쓰고 싶어요. 그럼 inherit 쓰시면 돼요. 뭐 그런 개념입니다. 백그라운드 클립. 자, 가끔 어떤 분들 그냥 클립과 백그라운드 클립을 헷갈려 하시던데 달라요. 완전 다른 아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한 가지 더. 자, 다섯 번째입니다. 선을 주고 싶은데 나는 전체 다 주지 않고 한쪽만 주고 싶어요. 그런 불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위치에다가 보더 그냥 통으로 일단 준 다음에 해볼게요. 5픽셀에 솔리드 만들어 놨습니다. 이 중에 나는 위에만 상단만 선을 주고 싶어요. 아니, 상단만 선의 모양을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보더 위치를 탑, 그러고 나서 통째로 바꿀 거면 여기다가 4픽셀 대시드 쓰시면 되는 거고요. 선의 모양이나 두께 같은 것만 다른 쪽을 바꾸고 싶다 라고 하신다면 보더 방향 레프트, 저는 색깔만 바꿔볼까요? 컬러 라고 해서 오른쪽에 대한 선의 두께를 바꾸고 싶다 라고 한다면 보더 라이트, 선의 두께를 했으니까 위드 해서 아래쪽 선을 없애고 싶은데요, 보더 버텀 위드 0.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원하시는 스타일을 중간에
각도, 위치를 갖다가 써놓고 나머지 값을 추가를 하거나 안 쓰거나 해서 원하시는 형태대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물론 아예 전체를 두르지 않고 바로 쓰시는 것도 가능은 하겠죠. 오로지 보더 쓰시고 중간에 두 번째 라인에다가는 방향, 탑, 레프트, 라이트, 버텀 네 군데의 위치 값을 적용하시면 된다는 거죠. 결과는요, 이렇게 나옵니다. 자, 선의 형태를 주었을 때 조금 다른 점이 있다라고 본다면 아마 이 부분이지 않을까 싶어요. 보시면 여기 잘 안 보이고 여기 보시면 선이 만나는 부분이 이렇게 대각선으로 쳐져 있어요. 이게 어느 한쪽은 반듯하게 주고 어느 한쪽은 없고 이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선과 그 다음에 맞부딪히는 선이 딱 만나면 사이를 그냥 반만 서로 나눠서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없다 그러면 아래 보시는 것처럼 그냥 끝까지 다 가버립니다. 이 차이점 잘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한 번 더 보도록 할게요. 보더 B군요. B06이라고 하는 라인에다가 보더 탑 위에만 제가 5픽셀의 솔리드 만들어주면 다른 데는 없고 다른 데는 일절 없고 위에 한 군데만 가지겠죠. 한 번 더 보더 버텀 5픽셀 솔리드 똑같이 주면 똑같이 위와 아래만 처리가 될 거예요. 그죠? 자, 여기에다가 제가 재미있는 걸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6번째는 스펜으로 현재 감싸져 있는데, 자, 저는 스펜 말고요 다른 코드를 잠깐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펜은 그대로 둘게요. 스펜은 그대로 두되 이 내용에다가 버튼이라고 하는 태그를 한번 감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로 버튼이라고 하는 태그가 존재해요. 버튼이라고 하는 태그는 어디에 쓰는 태그냐면 말 그대로 버튼일 때 쓰는 아이예요. 자, 여러분이 여러 이제 요소 태그를 사용하실 때 클릭을 했어요. 어디로 이동을 해요. 그럼 무슨 태그 쓰나요? 무슨 태그 쓸까요? 자, 우리는 클릭하면 페이지를 이동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버튼을 쓸 겁니다. 물론 지금 A 써도 상관없는데 겸사. 자, 버튼을 그냥 쓰시는 게 아니에요. 타입이라는 속성을 이용해서 내가 써야 되는 아이가 클릭하면 자료를 보내줄 것인가, 로그인이나 회원가입처럼 어떤 자료를 담고 그것을 보낼 것인가, 그거는 서브밋. 열심히 작성했는데 취소하겠습니다. 리셋. 이외에는 전부 다 버튼. 이렇습니다. 메뉴는 버튼으로 쓰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아이는 자연스럽게 뭐가 나오냐면 이렇게 버튼 모양이 생겨요. 자, 버튼 모양이 생기고 A 태그처럼 손가락 모양이 나오진 않습니다. 버튼은. 그래서 만약 손가락 모양 같은 걸 원한다 라고 하시면 B06의 버튼을 이런 거 커서 포인터라고 하는 속성을 사용하시면은 사람의 손가락 모양으로 나타나는 기능으로 바뀝니다.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only display 형에 가깝겠죠. 어떤 기능하기보다는. 근데 이것만으로도 활용도는 매우 뛰어납니다. 내가 뭘 눌러야 되는 아이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니까. 포인터 말고도 되게 많아요. 헬프도 있고 뭐 헬프 사용하면은 뭔가 도움말이 뜨는구나. 이렇게 이거 클릭하면 뭔가 도움말이 뜰 것 같은데 안 나오면 왜 이러지? 이러겠죠. 포인터 하나 쓸게요. 자, 이외에 다른 건 일단은 사용하지 않고, 자, 보더에다가 뭔가를 줘보겠습니다. 버튼에다 보더를 줄게요. 자, 보더를 줄 거고요. 전체에다가 10픽셀의 솔리드 하나 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외곽선으로 이렇게 좀 두꺼운 모양이 나올 겁니다. 자, 그 중에 저는 보더 레프트 왼쪽에만 선의 색깔을 하나 주겠습니다. 자, F00 하면 너무 눈이 아파서 조금 바꿨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모양이 바뀌죠. 자, 버튼에는 제가 아까 뭘 했냐면 내부에 글자를 심어 놨어요. 지우면 안 됩니다. 그럼 이게 무슨 버튼인지 누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 글자는 그대로 놔두는 거고요. 저 글자가 안 보이게 숨겨주는 거예요. 그때 스펜이 필요하죠. 아무 의미 없이 그냥 글을 가만 놓은 다음에 B06에 있는 스펜을 보이지 않게 숨겨라. 어떻게 하느냐? 디스플레이 논 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건 그냥 이거 지운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아무도 몰라요, 이게 뭔지. 들리는 사람 입장에서는 버튼 끝입니다. 그러니 디스플레이 논이 아니라 사이즈를 최소한으로 만든 다음에 넘치는 영역을 보이지 않게 처리하시는 거예요. 단 스펜은 사이즈를 가질 수 없는 인라인 요소니까 어떻게 강제로 사이즈를 줄 수 있게끔 블럭으로 바꿔주시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눈에 보이지 않게 시각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블럭 처리한 것 뿐입니다. 그러니 다른 뭐 P라든가 I라든가 B라든가 이런 태그를 쓰는 것도 좀 이상하죠. 뭐 B나 I는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의미 없이 감싼 태그로 쓰겠다. 그러면 안 보이죠? 자, 더 줄일 수 있어요. 더 줄일 수 있는데 일단은 이렇게. 자, 버튼 자체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게 패딩. 보더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런 사각형 모양의 박스로 바뀌겠죠. 때에 따라서는 여러분이 재량껏 가로값을 조금 더 늘린다 가능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가로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군요. 높이 값을 바꾼다 그러면 위아래가 늘어나게 되겠죠. 자, 뭐 그런 이제 여러분이 잘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자, 이것을 제가 무얼 하려고 이렇게 했냐면, 좀 더 크게 주고요. 왼쪽에 있는 요 삼각형 모양처럼 나온 아이를 빼고 나머지를 저는 안 보이게 만들겠습니다. 보더 탑 위드를 제로.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잘립니다. 잘려요. 자르는 게 아니라 컬러를 트랜스페어런트, 투명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야 살아납니다. 이건 버튼의 색깔이고요. 동일하게 보더 버텀의 색깔도 투명하게 바꾸시면 위와 아래가 없어지는 거죠. 오른쪽은 투명하게 뭐라고 그럽니까? 보더 라이트는 제로. 잘라도 상관없는 아이잖아요. 오른쪽 편은. 자,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 아이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보더에 대한 전체 색깔을 사실은 트랜스페어런트, 투명하게 만들어주고 보더 라이트는 없앤데 위와 버텀은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 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이제 선의 모양을 너무 얘가 좀 위아래로 긴 것 같아요 라고 한다면 위의 선과 아래 선의 길이를 조정하시면 됩니다. 즉 보더의 길이를 20픽셀 정도로 주고 보더 레프트를 40픽셀의 솔리드라고 쓰시면 왼쪽으로만 선이 더 두껍고 길고요. 오른쪽엔 선을 아예 없애버렸고 전체적으로는 왼쪽에 주는 선의 길이보다 좀 더 작게 하면 좀 더 가로로 길게, 더 길게 원하시면 선의 두께를 더 주면 더 길게 만들 수 있는 아이가 되겠죠. 자, 뭐 이런 식으로 모양이 가능합니다. 백그라운드 컬러는 없앨 거니까 트랜스페어런트 똑같이 주시면 배경 색깔도 날아가겠죠.